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8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9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칙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라는 의미의 혈부인데요. 혈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순서라는 의미의 순자, 머리라는 의미의 두자, 거느리다 라는 의미의 영자, 나타나다 라는 의미의 현자 등이 있겠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한자로는 순자와 머리라는 두 글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순자는 순하다 라는 의미고요. 내천자에다가 머리 혈자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하다 라는 의미의 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순하다 라는 의미의 순자가 되겠습니다.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난폭하지 않고 부드럽다, 그리고 다루기 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잘 적응하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 뿐만이 아니고 맛이 어떤 스파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지시라든지 또는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잘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응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잘 적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상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상태인 것을 얘기합니다. 순조롭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대로 일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순탄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굴곡이 없이 무난히 일이 잘 진행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차례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맞춰서 어떤 일이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일이 진행되는 것 또는 그 순서를 얘기합니다. 순위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나타나서 앞에서부터 끝까지의 성적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성적이 높을수록 순위가 높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중요도가 단순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나중에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순위가 결정되고 재원의 할당의 폭이나 순서가 정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체크할 한자로는 두자가 되겠는데요. 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두자에다가 머리혈부로 구성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머리라는 의미의 두자가 되겠습니다. 콩두는 이제 발음, 그러니까 음운이라고 그러죠. 을 나타내고 머리혈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로 머리를 나타내는 두자가 되겠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에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뇌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머리를 나타냅니다. 밑에 두 발도 한글로는 똑같이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뇌도 머리고 두 발도 머리죠. 근데 이 두뇌는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브레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인식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두 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을 어떻게 손질했느냐라는 뜻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다라는 말을 두 발을 정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개골이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는 말과 같은데요. 머리를 둘러싼 뼈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픈 상태를 얘기하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의 장을 얘기합니다. 염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염두가 생각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뜻은 사실상 없어지고 마음이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의 머리, 말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나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화두라고 하는 말은 말을 풀기 위한 전초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화제 또는 말을 트는 것을 화두라고 얘기합니다. 구두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말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약 2,700여 미터 정도의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또 이 백두산도 자기네 산이라고 해서 장백산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두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나 그런 것으로 이제 피 껍데기를 만들고 그 안에 채소나 고기나 이런 것을 다져서 소를 만들어서 쪄서 먹는 음식을 얘기합니다. 한반도에서 지방에 따라서 설 때 떡국을 끓일 때 만두를 함께 넣고 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방자가 되겠는데요. 노타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 이 노타라는 말이 어디에다가 물건을 안착시키다, 두다 그런 의미보다는 해방하다, 풀어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다라는 것은 풀어주다라는 의미의 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put 또는 put on 이런 게 아니고 release, go out 이런 형태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회에 해당되고 모방자의 등굴월문이 붙어서 놓다라는 의미의 보내다라는 의미의 방자가 되겠습니다. 방학 그러면 학생이 학업을 잠시 놓다, 손에서 잠시 놓다 그런 뜻이니까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지 않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파의 음성이나 또는 영상을 실어서 원격지로 보내면 그 전자파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재생하도록 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것을 사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직접 내보내는 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경기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경우, 그리고 뉴스 타임도 생방송일 경우가 많죠. 중계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국이 2개 이상이 연결돼서 서로 연계하여 방송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플레이하거나 또는 방송 콘텐츠를 송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활짝 열다 그런 뜻이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상태를 풀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방자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조심스럽지 않고 건방지다 라는 지멋대로다 라는 뜻이고, 방종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말을 빙자해서 제멋대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마다하고 자기 자유만을 고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또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상에는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데, 돌멩이라든지 또는 어떤 제품,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놔두면 안 되는데 누군가 가다가 떨어뜨렸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아무도 치우질 않고 그대로 놔둔다 하는 걸 방치하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물건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말 이런 것을 그 상대방이나 또는 사회적 어떤 미풍양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들 중에 10개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현대 한국어에 대한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또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